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조중동부터 진보 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7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도서출판 위즈덤 하우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지난 월요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으로 피난민이 유입될 경우 보호해야 할 사람을 스크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일본은 피난민을 가려서 받겠다는 겁니다. 최근 부인 아키의 스캔들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이용하는 건데요. 만약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피난민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가 일본 피난민은 가려서 받겠다고 미리 발표를 했다. 이랬다면 아마 우리 국민들로부터 먼저 지탄을 받았을 겁니다. 최소한의 양식도 없는 발언이니까요. 그런데 아베 정부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하는 시간 몇 년 보내고 났더니 이웃에게 별말을 다 듣습니다. 새로 탄생할 새 정부는 아베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맺었다고 하는 위안부 협상 반드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기 바랍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김은지 기자는 축구 좋아해요? 아니요. 네, 제가 축구 광인데 요즘 챔피언스 리그 한참인데 이걸 못 보다니요. 아, 이 시간에 하나요? 이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중요한 경기가 8강 경기가 좀 전에 끝났는데 예. 여하간 잘 모르시니까 네네. 넘어갔죠. 네, 너무 모르네요. 저희가 뉴스공장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중요한 시사 뉴스들이 매일매일 쏟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축구 얘기만 맨날 했거든요. 그 축구 얘기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자, 첫 뉴스는요? 네, 각 후보들 유세 현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호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광주 유세에서 호남을 위해서 뭐 하나 한 일 없으면서 호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자 유세장으로 몰려든 시민들이 안철수라고 답하면서 호응한 겁니다. 예, 이건 이제 안캠프에서 호남 홀대론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이 호남을 이용한다. 뭐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날 유세에
장에서 응답을 한 거죠. 예. 요 대목은 저희가, 유세 당시에 문재인 후보 육성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때 다른 후보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나주혁신도시 한전 이전, KTX 호남선 노력할 때 다른 후보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호남을 위해서 뭐 하나 한 일이 없으면서 호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자, 1번 후보는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2번 후보는요? 네, 홍준표 후보는 어제 부산과 울산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동시에 공격했는데요. 문재인을 찍으면 누가 대통령이 된다? 김정은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안철수 찍으면 누가 대통령이 된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박지원이라고 하자 그렇죠라고 대답한 겁니다. 네. 자, 이것도 홍준표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 일부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면 이 나라 대북 정책을 정하는 대통령은 김정은이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을 정하는 사람은 박지원 대통령이 됩니다. 거기 국민의당에 여의도 요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거는 지금 1, 2등이 아니기 때문에 2번 후보가 1등도 공격해야 되고 2등도 공격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중에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상황 된다. 그리고 문재인 찍으면 문재인 후보는 1등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친북 정권이 될 것이다. 이런 공격인 거죠. 예.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된다는 공격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가 뭐라고 하고 싶을 텐데 애초에 누구 찍으면 누구 된다 공방이 박지원 대표의 워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였죠. 자, 이런 이야기가 유세 현장에서 2번 후보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3번 후보. 네, 안철수 후보는 어제 대전 현충원에 들러서 참배하면서 안희정 지사의 통합 정신을 안철수가 함께 실현하겠다. 이렇게 충청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또 대구로 넘어가서는 안보 대통령 되겠다면서 보수 표심 공략했는데 북한이 저를 두고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경쟁당의 후보를 거론하는 게 얼핏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안희정 지사를 이제 거론했는데 말이 생각해보면 되는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어서가 아니라 안희정이어서 지지했던 충청의 표심 중에 갈 곳을 몰라 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와라 하는 전략이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문권과 통합 정신 저 안철수가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개혁의 적임자 누굽니까? 통합의 적임자 누굽니까? 미래의 적임자 누굽니까? 저는 아무리 들어도 이 안철수 후보 발성은 잘 익숙해지지 않은데.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4번 후보. 예, 일단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5번 후보까지. 4번 후보 유승민 후보는요? 네, 어제 경기 북부권 훑었습니다. 그러면서 중도 보수층 놓고 경쟁하는 안철수 후보 겨냥했는데 안 후보를 향해서 사드 배치를 제일 먼저 반대했다가 호남을 기반으로 한 경선에서 이기고 난 뒤에 찬성으로 돌아섰다면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이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또 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의 최순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하고 같은 전략이네요. 이 부분은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선진국으로 우뚝 섰고 북한으로부터 국가안보 확실하게 지키고 부정부패 없이 깨끗하게 할 인물인지 봐주십시오. 유승민이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5번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는 어제 어디서 유세를 했나요, 주로? 예, 어제 계속해서 노동 현장들을 다녔는데요. 네. 그러면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2022년부터 5시 퇴근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해서 2025년까지 노동시간 주 35시간 시대 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의 대선 가장 중요 쟁점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의 다른 후보하고 차별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심상정 후보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자, 들어보겠습니다. 주 35시간제 도입은 노동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노동을 존중하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경제 정의의 실현이자 일자리 혁명입니다. 열정페이, 공짜 노동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자, 이게 대선이 진행되고 하면 이제 해프닝도 많거든요. 예, 구설에 오르는 것도. 어제 있었던 해프닝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네. 1번 후보요.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문재인 외곽 조직이라고 불리는 더불어희망 포럼이 있는데 거기에 상임의장인 장영달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 의혹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자신이 호남 지인들한테 전화 걸기 운동을 전개하고 악성 루머에 대한 방안을 검토 시행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회의록입니다.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원래 선대위원장직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곽 조직이 호남 지인들에게 악성 루머에 대해서 전화 걸기를 해서 좀 해명하라라고 하는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저촉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에서 관뒀다. 네. 그런 문제가 어제 1번 캠프에서 있었고요. 캠프는 아니죠. 외곽 조직에서 있었고. 2번 후보 관련해서는요? 네, 어제 홍준표 후보 YTN 모바일 방송 출연해서 설화를 빚었습니다. 집에서 설거지 하느냐 이런 질문 받자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다. 그건 하늘이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성표가 떨어진 소리가 후둑 들리는 멘트인데. 이거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죠? 그렇죠. 방송 나가서요.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논리대로면 설거지는 하늘이 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뭐 다소 해명을 하긴 했네요. 하우스와이프와 커리어우먼은 별개라고 얘기했지만 이걸로 수습이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하우스와이프도 섭섭할 이야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커리어 우먼만 설거지해서 면제된다. 그런 의미로 이런 들리니까요. 얘기가 되어버리니까. 예. 자, 그런 또 구설이 있었고요. 3번은요. 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광주 유세 도중에 문재인이 돼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실수를 해서요. 화제가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제 인터넷에서 화제됐던 내용인데 이 대목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이 되어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걸 듣던 지지자들이 안철수다 이렇게 정정을 해주자 네, 해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네. 워낙 박지원 대표가 문재인 후보를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네, 문모닝이라는 말이 있죠. 안철수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보다는 문재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를 더 많이 말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 게 아닌가. 근데 또 현장에서 역시 정치인은 정치인이에요. 노련한. 바로 지적을 하자 일부러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네, 말을 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딱 발광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웬만해서는 당황해가지고 다음 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랬다고. 예, 그런데 또 자유한국당은 이걸 놓치지 않았는데요. 정준길 대변인이 관련해서 논평 냈습니다. 박지원 대표 속마음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본가인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왔다. 이렇게 말을 얹은 거죠. 예, 이번 대선은 참 재밌어요. 상대방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전선이 있습니다. 일타 쌍피를 지금 쌍피 기술을 구현했네요. 정준길 대변인이. 그런 해피닝이 있었고요. 3번. 예, 3번 받아냈습니다. 예. 4번 유승민 후보하고 5번 심상정 후보는 이런 구설수나 뭐 없었습니까? 예, 어제 딱히 보이지 않아서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네거티브를 안 하시네. 어제 나왔던 노회찬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제발 네거티브 좀 해달라고.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후보에 관해서 저희가 구설이나 해프닝을 찾아봤는데 없어서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뉴스는요? 다음 뉴스는요? 네, 그리고 어제 정책 홍보 사이트 하나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문재인 1번가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구성을 차용해서 개설한 홍보 사이트인데 마치 쇼핑몰 사이트처럼 이 정책을 홍보하게 되는 거죠. 어제는 이제 안철수 후보 포스터가 선거 마케팅의 승리라고 제가 했었는데 이거는 문재인 캠프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게 사실 정책 선거 해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정책으로만 선거 안 하거든요. 사실 학자들이 학술대회 해도 학술만으로 싸우지 않아요. 감정으로 싸우지 중간중간에. 근데 이제 그 재미없는 정책을 하여간 들여다보게 만드는 효과로 여태 이 이상의 툴이 있었나. 제가 보기엔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 할 정도의 굉장히 재밌는 발상이다. 물론 그렇다고 공약이 저절로 좋아지진 않죠. 예, 홍보를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자기 후보 공약을 알리는 툴로는 여태 이 이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문재인 후보 캠프 정책 마케팅의 승리네요. 네. 이 화제가 됐었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 KBS 주간 TV토론 열립니다. 밤 10시부터 12시까지 KBS 1TV를 통해서 12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특히 스탠딩 토론 방식 도입했습니다. 잠시 후보들이 앉아있을 보조의자가 있긴 하지만 30초 인사말 하고 나면 사실상 난상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못 앉죠. 누가 한 사람 앉아봐요. 체력이 저질이라고 공격당할 텐데 그 다음에 그렇게 프레임이 짜져버렸으니까 체력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사실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고 얼마든지 앉아있을 수 있는데 못 앉겠죠 아무도. 아마. 이 토론회가 통상은 지지율에 극적인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후보가 다 결정 다음에 마지막 순서로 보통 이런 중요한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이미 후보를 결정한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한 채 네 편 내 편 나눠서 보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간도 짧고 자기가 지지할 후보가 정말로 어떤 후보인지 알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TV 토론회를 자기가 지지할 후보를 골라내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은가 봐요, 이번에는. 지난 1차 토론 이후로, 지지율이 약간씩 움직이는 걸 보면요. 네. 이번에는 토론회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근데 또 재밌습니다, 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다양한 설전이 오고 가는데. 2012년은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 사실상의 양강구도 속에서 토론회 형식 자체가 토론회를 할 수 없었죠. 사실상. 예. 자유 토론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거의 않았기 때문에 그땐 토론회를 할 수 없었어요. 횟수도 없었고, 얼마 없었고. 그리고 두 후보가 그 양강구도 형성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후보로 이미 오래전에 자기 후보를 결정한 상태의 토론을 봤는데 이번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론회가 판세를 완전히 뒤집지 못해도 요동치게 할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시청률도 높고 토론회 이후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예. KBS가 3번 하나요? 예, 아니 KBS 오늘 한 번 하고요. 이제 나머지 토론회가 4번이 남아 있습니다. 선관위 3번이 있고 JTBC가 한 번 있습니다. JTBC가 한 번 있군요. JTBC가 마지막인가요? 아니요, 중간입니다. 선관위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선관위는 정치, 경제, 사회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렇군요. 형식도 지난 SBS 토론회는 형식도 SBS에서 잘 잡았어요. KBS도 그에 못지않게 대결 구도가 잘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짧은 시간 내에 잡혀야 할 텐데 궁금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유튜브에 2분짜리 영상 올렸습니다. JTBC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라는 폭로인데요. 구체적인 외압이 5-6번 됐고 그중 대통령으로부터 2번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언론사 사주가 정치권 또 대통령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 이런 거 폭로한 건 최초예요. 사실
그렇죠. 예. 게다가 구체적으로 몇 번이 있었고, 2번은 대통령이 직접 했다. 뭐 그럴 것 같다는 추정만 있었지. 당사자의, 그렇죠. 언론사 사주 정도 되는 사람이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 이런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는 이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저한테는 홍석현 전 회장이 왜 굳이 이 시점에 이거를 굳이 유튜브로 뜬금없이 올려서 폭로했느냐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권력의 압력으로부터도 언론의 자유를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실제 손석희 사장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공이 홍석현 전 회장에게 돌아가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이라고 전제한 상황에서. 근데 굳이 그걸 지금 이렇게. 근데 또 유튜브에 올린 것도 이틀이나 지나서야 알려지게 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찍어서. 이거 참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비슷한 형식의 유튜브가 또 있는데요. 같은 자리에서 통일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 대통합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 이런 것도 끊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런 건 고발이잖아요. 고발. 네, 그 폭로 고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권력이 잘못했다라는 고발인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걸 지켜냈다 하는 자랑이란 말이죠. 자랑할 일이 있으면 자랑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형식으로 하는가. 이번 대선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 본인 계획에 현실 정치 참여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읽히는. 그렇지 않고서 이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현실 정치를 분명히 하려는 모양이다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이 뉴스를. 예. 굉장히 독특한.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유튜브 형식이어서 인터뷰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삼성 계열 언론사라고 할 수 있죠. 예. 물론 뭐 주식이 직접 삼성과 있지는 않으나 그 차명 의혹도 있었고. 여하간 우리나라 3대 매체 중에 한 곳에 언론사 회장이 관둔 직후에 대선 막판에 유튜브로 개인이 찍어서 제가 이렇게 언론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하는 게 대통령이 그 언론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드문 일입니다. 참, 왜 그랬을까 궁금해요. 왜? 예. 손석희 사장이 그런 압력을 받았다는 것도 물론 큰 뉴스긴 한데 그거는 그런 말들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나요? 다 됐군요. 혹여 최순실 씨 뉴스는 없나요? 네, 최순실 씨 뉴스는 오늘 보이진 않고요. 네. 주옥순 엄마 부대 대표가 검찰 조사 받고 있다라는 뉴스는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자, 그건 제목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이제 본인 걱정을 할 겨를도 없습니다. 이제 후보 걱정밖에 할 시간이 없는, 바른정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혜훈 종합상황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종합상황실장은 뭐 하는 거예요? 뭐 그냥 관제탑 같은 거예요. 관제탑? 예. 네. 사건 사고 나면 예.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뭐 119 방재센터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유승민 후보가 사건 사고가 없어요. 저희가 찾아봤는데 너무 모범생이라 사고를 좀 쳐줬으면 좋겠다고 다들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 뭐 구설도 올라야 예. 언론에 한 번이라도 더 보도되는데 저희가 찾아봤거든요. 예. 지금 사건 사고를 너무 안 쳐서 조금 사건 사고가 너무 없어요. 네. 종합상황실장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막 이 대선 기간에 그래서 종합상황실장이 사고를 칠까 생각 중이에요. 그거라도 하세요. 그러면 네. 유승민 후보 종합상황실장이 사고를 쳤다라고 유승민 후보가 한 번 더 거론되게. 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가 나고 사실 심상정 후보 쪽에 노회찬 의원도 그래요. 네거티브가 너무 없다 우리 당에. 우리 후보를 좀 네거티브를 해다오. 네거티브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 플리즈.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니 뭐 저희는 네거티브를 바라는 건 아닌데 네. 관심을 바라죠. 아니 그러니까 관심이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관심이라도 필요할 때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좀 모범생 컴플렉스가 있는 건지 좋은 관심은 좋은데 네거티브 관심은 노 땡큐예요. 그래요? 네. 네거티브 관심이라도 저는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관심이 아직도 선거판에 그런 물이 덜 들었나 봐요, 저도. 인터넷에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무풀이 가장 무서운 거라고. 네, 무풀이 무서워. 자, 근데 아예 무풀은 아니에요. 당 내에서 네거티브가 나와요. 당 내에서. 네, 맞습니다. 이종구 선대부본부장, 게다가 선대본부라는 게 결국 후보를 당선시키자고 하는 건데, 부위원장인가요? 부본부장인가요? 부위원장. 네, 부위원장. 부본부장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그래요? 최고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를 당선시키는 책임을 진 최일선에 서 계신 분이 후보가 등록하자마자 사퇴하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 선언해야 된다 이런 맥락의 말을 했잖아요. 다들 좀 이건 너무하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굉장히 그 문자 폭탄이 거의 오고 있어요. 이종구 의원에게요? 아니면은 바른당 모든 의원들에게? 이종구 의원을 저대로 왜 두느냐. 바른정당의 지지자들로부터. 바른정당 자기 지지자 아니라고 하는 문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그렇죠. 이거는 뭐 지지 후보하고 상관없이 이건 너무 결례인데 자기 후보에 대해서. 네. 첫날부터. 네. 당내에서 분위기는 어땠어요? 이 말 보도된 직후에. 당내에서 이제 막 진화에 나서죠. 네. 어제도 보면은 정병국 우리 초대 대표 아니에요, 당 대표. 그리고 이제 선대위원장이시잖아요. 네. 그 선대위원장이 나서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김무성 의원까지 어제 나서서 진화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화가 되나요, 근데? 이미 말은 나와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열심히 잘해보자. 이러는 거죠. 실제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분위기는 굉장히 격앙해요. 이제 당협위원장이라는 게 각 지역 사령관들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서초구 하면 서초구에 이제 저희 당 사령관이 둘이 있거든요. 갑을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당선되면. 네.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면 국회의원 떨어지면 원외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개념이 당협위원장이에요. 거의 한 전국에 253개 정도의 선거구가 있어요. 그 정도 숫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단톡방 비슷한 게 있어요. 톡방이. 톡방에 뭐 아주 그냥 난리 났죠. 성토가. 거의 뭐 폭탄 터진 거죠. 뭐 이종구 제명하는데 내가 앞장서겠다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화날 일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지지율이 낮은 게 안타깝고 어떻게 끌어올릴까를 고민해야 할 첫날에 관두라는 얘기부터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관두라는 것도 기가 찬 일이지만 더 기가 찬 거는 다른 당 후보를 모아서 우리가 모여서 지지 선언하자고 하셨으니 더 기가 차죠.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안철수 후보를 자유당 의원들까지 합해서 100명 정도 지지 선언을 해야 된다.
국민의당에서 심은분 아닌가요? 이 정도 그러니까 되면은? 국회의원 100명이면은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당 더하기 자유당 더하기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안 되면 네. 자유한국당의 일부, 바른정당의 일부 100명 모아서 그 100명이 안철수 후보 지선을 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라고 했다고 보도에 나오던데요. 제가 그 발언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뉴스에 그렇게 나와요.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닌데요. 정말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 경기가 열렸는데 갑자기 우리 팀 주장이 나서가지고 야 우리 모두 다 같이 중국 선수가 골 잘 넣게 다 도와주자. 네.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정도보다 더 심해요. 네, 그 정말 어이가 우리 없는. 선수들을 다 빼자. 빼자. 그럼 쟤들만 종횡무진하게. 우리 골키퍼를 빼버리고 네. 슛만 때리면 넣게 해주자. 이 정도 되는 거죠. 참 기가 막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징계는 없어요? 내부적으로?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저희가 이런 말 하면 좀 외부적으로 그런데 네. 당이 이제 막 생겨가지고 창당을 하려는 와중에 대통령 탄핵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근데 탄핵이 발표되는 날 우리 당대표가 그냥 사퇴를 해버렸어요. 네. 좀 조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근데 이게 집단 지도 체제다 보니까 당대표가 사퇴하면 최고위가 전체 지도부가 사퇴가 되는 거거든요. 당시 정명국 대표가 왜 사퇴를 했어요? 정말 지금도 저는 미스테리예요. 저희는 그 이거 언젠가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사퇴하고 아마 외부에서 뭐 어떤 중요한 인사가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외부 인사 들어와서 당 잘 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그렇게 되는 바람에 갑자기 지도부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윤리위원장을 임명도 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지도부가 없어지는 바람에 윤리위원장이 없어요? 징계할 수 있는. 아, 징계 주체가 없구나. 이게 저희의 상당히 지금 아픈 구석입니다. 징계위에 어디 회부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정도면은 상당한 징계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한나라당 시절이죠. 한나라당 시절에 윤리위는 어떤 일까지 했냐면 조그만 군의원 선거, 저기 이제 경남 서부 경남 지역에 밀양 창녕 이쪽에 군의원 선거에 당시 김용갑 의원님께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에게 덕담했다고. 네. 그러니까 무소속 뭐 우리 당 후보가 아니잖아요. 우리 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있는데 무소속 후보에게 덕담했다고. 해당행위라고. 해당행위라고 네. 사회봉사 명령을 그 연로하신 분에게 내려가지고 그 저기 연로하신 분이 사회봉사까지 하셨어요. 그렇군요. 이게 굉장한 해당행위예요. 굉장한 해당, 당이 없어질 일입니다. 이 정도 되면. 네. 대선에서 정당이라는 게 결국은 그 선출. 정당이라는 거는 집권을 목표로 거죠. 그렇죠. 대선에 후보를 내고 네. 그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 자체를 없애버리면은 당 없어져야 되는 얘기죠.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내부의 당에 이런 분위기가 있긴 있습니까? 요 한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두 사람이 있는데. 이정구 의원은 알겠고 다른 한 분은 누구죠? 두 사람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두 사람 K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근데 이제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정구 의원이 요 발언을 하기 직전에 몇 사람이 모여서 식사를 했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이제 뭐 이정구 의원님을 포함해서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분들이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열성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몇몇 의원님들이 모인 자리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 바로 대선 등록 앞두고 거기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적전 분열을 하면 되냐. 이거는 정말 안 될 말이다. 자자 우리 그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말고 적전 분열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수습을 했는데 우리 이정구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발언을 하셨나 봐요. 저는 이정구 의원님한테 직접 들어볼게요 나중에. 그 얘기.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혹시 이정구 의원의 발언과 무관하게 지지율이 충분히 오르지 않으면 유승민 후보가 완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나? 이런 전망도 있긴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돈 문제 많이 거론하시잖아요. 그렇죠. 돈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부족하다. 빚질 텐데. 당이 파산할 위험에 처하면 후보가 계속 완주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들이신데 근데 걱정 노 땡큐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뭐 빚내서 선거하지 않고 1원 한 푼 당의 돈 가져다가 쓰지 않는 선거거든요. 당에서 돈을 어떻게 한 푼도 안 가져왔었죠?
어떻게 하는데? 선거를 네. 나라에서 선거를 치르는 대권 그 자금으로만 한다? 네네. 그런데 그 자금은 어차피 선거 치르라고 국고에서 주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선거 이외의 비용으로 쓰면 그것도 룰 위반이죠. 네. 그 돈만 가지고 선거를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게 이제 65억인가 그런데요. 65억으로 아니 거기 더하기 이제 우리가 후보가 후원금 모금하고 하는 선거를 목적으로 모금하는 그렇죠. 각종 예. 근데 이제 공보물만 돌려도 저희는요 공보물도 지금 싸게 했어요. 싸게요? 네, 왜냐하면 원래 한 38억 정도 하잖아요. 네. 본원보물 돌리는데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공보물만 돌려도 한 1,500만 세대 정도 돌릴 거예요. 그게 4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죠? 예, 굉장히 그런데 이게 이제 8P와 12P의 이 오묘한 차이가 있어요. 홍보물을 줄이는 것으로. 아니 이제 저희는 지금 굉장히 어떻게든 돈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그러는데 돈만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성비를 높이는 거죠. 들인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건데 8P를 하면은 이게 기계 용어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뭐 기계를 출력 기계를 쓰는데 12P를 쓰게 되면 새로운 출력 기계를 따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돈이 2배가 된대요. 예, 8페이지만 하기로. 네. 예.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 근데 8P나 12P나 유권자들은 차이를 인식도 못 하세요. 비용을 줄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노출의 기회가 점점 적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노출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네거티브도 안 하시는데. 아니 지난번 TV 토론 보니까 뭐 전 국민들이 거의 TV 토론 다 보시더라고요. 다른 비용 쓰지 말고 예. TV 토론에서. 우리는 이렇게 선관이나 각종 언론사들이 해주는 이렇게 공익적인 기회 네. 이런데 최대 노출을 하겠다 이거죠. 공익적인 기회 토론회. 좋은 전략이라기보다는 그 전략밖에 없는 거죠. 좋은 전략이죠. 물론 결과적으로 제일 좋은 전략이죠. 다른 옵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전략이라고 하겠는데 그렇게 막 크게 더 칭찬하고 싶은데 그 전략 위에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국민들한테도 좋은 전략이죠. 그 어마어마하게 불필요한 뭐 500억씩 되는 그런 선거 비용 써놓고 나중에 국민 세금으로 다 돌려받는 이거야말로 국민들한테 얼굴 못 들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검은 돈, 눈먼 돈, 새는 돈 없는 선거 하겠다. 네, 산무 선거예요. 돈이 더 많았으면 다르게 했겠죠. 어쨌든 그 선거운동 자체는 그렇게 뭐랄까요 군더더기 없는 선거운동을 하겠다. 가성비 높게. 그게 유일한 전략이든 그거밖에 없어서든 어쨌든 좋은 이때까지 대선에서 없었던 전략이긴 합니다. 선거 혁명이에요. 선거 혁명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치고요. 그렇다고 치고요. 네. 그러면 완주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요. 완주한다고 의지는 수도 없이 1,000명을 했는데. 원래 정치인들은 이제 정치가 생물이라서 이런 얘기하면서 나중에 바뀌기도 하잖아요. 근데 유승민 후보 본인의 의지는 끝까지 간다. 1%가 나오든. 1% 더 나오는데요. 한 5% 나오는데요. 아니 비유적으로. 네네. 토론회 이후에 약간씩 올라가고 있어요. 약간씩 올라가. 상승세를 탔다고 좀 보도 좀 많이 해주세요. 여론조사 결과로도 분명히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 추세인 건 분명하나 그 추세가 뭐 일주일에 5% 10% 이게 아니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잖아요. 세상 일 몰라요. 몰라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후단협에 후보 사퇴하라고 시달릴 때 그분이 대통령 될 줄 누가 그렇게 많이 알았을까요? 그렇지만 그때는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는 단일화는 파기됐잖아요. 그렇죠. 파기된 단일화 덕분에 대통령이 되셨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유승민 후보는 그런 액션은 없이 그냥 완주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요, 이게요, 모범생이 사고를 안 치면 또 같이 나온 분들 중에 모범생이 아닌 후보들이 꽤 있잖아요. 그분들이 스스로 사고를 쳐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홍준표 후보가 사고로 낙마하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 뭐, 홍만이 아니라도. 네,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본인은 그 지지율이 연연하지 않고 안주하겠다는 의지가 굳건하다.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다른 얘기는 개별적으로 이정구 의원 같은 분들이 얘기를 할 수는 있으나 뭐 사퇴하라고 당에서 압박을 공식을 한다든가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없는 일이고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이종구 의원님의 이런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발언 때문에 다들 놀래가지고 선대위원장님들이랑 전부 총출동해서 우리는 오히려 단합된 유세를 했죠.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전기 스쿠터를 타고 다니면서 유세하는 귀엽죠. 그러니까 그 전기 스쿠터가
다종다양한 유세 차량 중에 한 방편으로 사용됐으면 야, 참 좋은 아이디어다 했을 텐데 전기 스쿠터만 달랑있으니까 좀 안쓰럽다. 유세 차량을 빌릴 돈이 없구나. 그렇죠? 근데 이게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후보가 253개 지역에 3주 정도 되는 선거 기간에 다 못 가요. 못 가죠, 당연히. 못 가는데 그 후보가 타지도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유세차들을 그렇게 막 몇백 개씩 만드는 거 그거 정말 국민 돈으로 세금으로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는 업이 이러하여 어떻게 유세가 이루어지고 있나 다른 후보들도 보는데 유승민 후보 쪽에서는 전기 스쿠터를 한 대 달랑 타고 이렇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이목도 끌고, 그 다음에 국민들도 신선하게 느끼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골목골목을 잘 다닐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대형 유해차는 그 사람도 별로 없는 어마어마한 그 8차선 뭐 이런 도로에만 서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고요. 예. 근데 이거는 전기 스쿠터는 첫째 시끄럽지도 않아요. 소리도 안 나요. 조용히 다니면서 그 시장 골목골목을 다 다니면서 모든 국민을 다 만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데요. 네. 그래도 짠하긴 했어요. 짠하면 표를 좀 주셔요. 이 전략이 충분히 노출되고 알려지기만 하면 저는 그 표 중에 가장 무서운 표가 짠한 사람한테 주는 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자전거 유세단도 하거든요. 너무 친환경적인 거 아니에요? 친환경이 나쁜 거예요? 아니, 좋은 거죠. 네. 보통은 유럽의 녹색당 같은 데서 하는 전략을. 보수당이 친환경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거는 많이 보도해 주세요. 아니, 보도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자꾸 말씀드리지만 다른 선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크게 보도됐을 텐데 그거밖에 없어서 그걸 한 것 같아가지고. 자, 이건 또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완주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당내에 분위기가 좀 업됐을 거 아니에요. 유승민 후보 잘한다고. 네. 예? 근데 뭐 저희는 워낙 알고 있었으니까 별로 뭐 새로운 뉴스가 아니에요. 네. 약간 거만해지네요. 대목에서. 그러면 지난 토론회에 그 국민의당이 아니죠. 바른정당 내부의 평가는 어땠어요? 전략을 이렇게 잡아가야 되겠다. 뭐 그 감독밀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유세인데 지금 보니까. 네, 저희로서는 굉장히 이제 국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대의 기회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회를 많이 10분 활용하자. 네. 그래서 토론에서 후보가 좀 더 본인의 실력과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보자. 이런 식인데 다행히 선관위가 그동안 저희들이 늘 주장했던 스탠딩 토론 받아들여 주셨는데 이 스탠딩 토론이 아무래도 후보의 실력 차가 극명하게 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다른 후보들은 처음 해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선 토론을 다 이걸로 했잖아요. 그때 그 남경필 제가 그 봤거든요. 네. 재밌었어요. 토론회 굉장히. 네, 남경필 후보 훌륭한 후보예요. 남경필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토론회는 그냥 심심할 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경선 사상 이렇게 재밌게 토론회가 이루어진 건 저희가 토론혁명, 선거혁명 한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안 봐서 문제지만 그 토론은 서로 넥타이 딱 풀고 일어서가지고 네, 계속 미국의 대선 후보들이 마지막에 하는 토론처럼 했어요. 네. 근데 내용도 재밌었고. 네. 굉장히 밀도 있는 토론이었는데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은 온 국민이 보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누가 옆에 써준 대로만 읽어왔는지, 누가 자기 타겟이 생각으로 어딥니까? 1번 타겟이? 뭐 다 아실 텐데 그러세요. 모릅니다, 저는. 보수 적통 싸움이잖아요. 1번 타겟은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되는 것이고. 아니, 저는 이게 이제 타겟이라기보다는 진실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판단하시니까. 근데 본인의 표는,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도 가 있지만 더 많은 포션이 국민의당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둘 다.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 후보는 사실 탄핵이 오게 만든 어떻게 보면 그 친박 세력들 그 사람들과 같이 한 편이 돼서 권력에 겹불을 쬐는 사람이거든요. 겹불을 쬐다? 그랬죠. 공천 한번 떨어진 적 없고 어디 한번 뭐 핍박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건 사실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하는 발언이 아니라 그럴 리는 없잖아요. 덕본 건 없죠. 이번 정권 안에서.
아니, 홍준표 그렇지만 후보도. 피해본 것도 없어요. 공천 다 받았죠. 언제 한번 공천 못 받은 적 있어요? 거기다가 박완수라는 사람으로 이미 내정돼 있던 그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그분을 그냥 날려버리고 공천을 내리 꽂아주는 그런 특혜까지 받았는데 그게 왜 겹불 짠 게 없어요? 자기 힘으로 제가 됐다고 보기는 하는데 상당 정도. 공천은 그렇지 않죠. 선거는 알겠습니다. 몰라도.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바라보시고 있고. 홍 후보 경우에는 권력이 시퍼럴 때 잘못 가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의인이지 그게 배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 한 자리가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입 다물고 있었던 사람들. 하지만 유승민 후보는 그런 연연하지 사람들이야말로 않고 얘기를 했다. 그런 홍 후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정말 보수의 오늘 이 괴멸의 위기를 만든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또 다른 라이벌로. 안 후보의 경우는 보니까 이 후보는 당에 이렇게 얹혀 있는 것 같아요. 당을 장악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 후보는 보면 당이 일사불란하게 안 후보를 잘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사드 당론 같은 거 본인은 바꿨다고 그러니까 사드에 대한 입장을 본인은 바꿨다고 얘기하지만 당은 계속 줄기차게 후보와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잖아요. 당이 기반한 또 지역의 정서를 고려하지 어찌됐거나 간의 결론이 본인이 그 중요한 제일 이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입장인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입장 하나를 당에 관철시키지 못하는 후보는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당은 누가 장악하고 있냐? 결국 DJ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하시고 그다음에 대권 후보하시고 비서실장 하셨던 그런 분들이 지금 줄줄이 당의 주인이 되어 계시는 분. 박지원 대표를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박지원뿐만이 아니라 정동영, 천정배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를 연결하는 전략을 계속 구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박지원 대표뿐만이 아니라 정동영 지금 선거대책위원장인가 그분도 계시고 천정배 전 장관님도 계시고 다 DJ 노무현 정부에 소위 보수들이 기겁하는 대북 정책 하시고 보수들이 기겁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안보에 관한 불안한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수가 국민의당을 지지한다고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거기 얹혀 있고 결국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설사 그럴 일은 없지만 당선이 되신다면 안철수 후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 유승민 후보한테 말을 하는 게 근데 지금 지지율로 보면 더 맞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 마음대로 정책은 하나도 못하고 결국은 이 뒤에 있는 소위 말하면 상황들이잖아요. 상황들. 이 상황도 아니고 상황들이라고. 상황들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움직여지고 안철수 후보는 거의 꼭두각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 정확하게 국민들이 아셔야죠. 이번 토론에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대충. 제 얘기죠. 토론 때 유승민 후보를 제외하고 토론을 제일 잘했다, 제일 못했다 이렇게. 저는 제일 잘한 사람은 심상정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를 제외하면.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막힘이 없고 뭐 안보면 안보, 경제면 경제, 사회 복지면 복지. 딱히 표를 가져갈 후보가 아니어서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서로 겹치지 않으니까.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근데 언론들도 그렇게 평가했던데요. 유심히 빛났다. 이거는 언론의 제목이잖아요. 두 분의 지금 대선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았죠. 예, 잘했다는 평가에서. 자기 지지를 넘어서는. 예, 당연하고. 그리고 제일 못한 후보로 평가받는 사람이 안철수 후보던데요. 심지어 언론의 제목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유승민 압승하고 안철수 이대로는 곤란해. 그런 제목들도 있었어요. 아니 그럼 개인적으로 보시기는 어땠어요? 안철수 후보는 좀 더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달의 문제였지 않았을까요? 전달이 안 되는 거 하고요. 모르는 거 하고는 그 정도 볼 수 있는 눈은 있습니다. 저도. 모른다고 보셨다고요? 예. 점점 안철수 후보를 향한 공격이 수위를 높여가네요. 바른정당 입장에서 내 거 내놔라 이런 자세인 것 같고. 지금 그러면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고민이요? 예, 없어요? 이제 토탈한 상태입니까? 고민이야 뭐 이것저것 있죠. 지금 많이 엷어지고 이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잔불이 다 꺼지지 않은 것처럼 약간씩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도 발목을 좀 잡고 있죠. 대선이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유승민 후보가 어차피 그렇게 여러 군데 안 다니시면 저희 방송에나 한번 드리려고.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어제도 하루 종일 너무 제가 유세 일정 많이 짜줬다고 본인이 거의 저희 방송국 근처 좀 들려주세요. 네. 이혜훈 의원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